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언제 배우자가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당신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 어떤 것을 원합니까? 함께하는 시간입니까? 인정하는 말입니까? 당신에게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접촉입니까? 선물입니까? 배우자의 비판이나 정죄하는 말이 당신에게 몹시 상처가 되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또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심이 된다면 당신은 아마 봉사가 사랑의 언어일 것입니다. 선물해주지 않아 기분 상했다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나와 함께할 시간, 그 여유를 주지 않아서 늘 상심된다면 당신은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나는 배우자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요청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언어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요청이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들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이 과거를 돌이켜주지 않지만 미래를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갈등이나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경험의 절정을 통해 결혼하였고 초기에는 서로 적응하느라 바빴고 그 후에는 꿈을 추구하며 살다가 시간이 흐르니 사랑에 빠졌던 감정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서로 사랑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다면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본능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 기간이 아주 짧고 순간적이고 마음에 품었다 사라지는 것이지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도 사랑의 감정은 충족됩니다. 세상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불가능한 것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경험은 아마 다들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도취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차 그 절정에서 내려와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된다면 사랑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일시적인 경험은 생각보다 빠르게 감정의 고도에서 현실 세계로 내려옵니다.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행하는 것이지 내 자신에게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매일매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기 싫을 때도 있는데 기분대로 하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내고 그것이 내게 자연스럽든지 부자연스럽든지 간에 배우자가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언어를 힘써 구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받기만 하다 주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전화를 드리는 것, 부모님에게 선물하는 것, 용돈 드리는 것.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서로의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게 되고 행복으로 초대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의 감정적인 욕구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는 안정감에 대한 그리고 자긍심에 대한 의미성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모든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편해집니다.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또한 자긍심은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충족됩니다. 또한 의미성은 이면에 있는 강력한 감정적인 어떤 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이 5가지 언어, 인정해주는 것, 함께하는 것, 선물을 주는 것, 봉사하는 것, 이 스킨십, 이 이면에는 서로의 감정을 강하게
터치해주는 놀라운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마다 자신만의 견해,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성을 강화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내게 사랑으로 시간과 정력과 노력을 기울이면 나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존재의 의미와 자긍심과 안정감을 찾으려고 평생 방황할지 모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면 이질감만 증폭됩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자긍심과 의미성을 위해 싸우게 되고 그때부터 결혼 생활은 천국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서로 비난하지 않고 차이점을 더 잘 의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최선을 도출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굉장한 잠재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면 그 잠재력이 현실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살맛나게 하는 것이지요. 결혼 생활에서 진짜 이런 감정이, 이런 사랑이 다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구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구사하면 배우자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이 나타납니다. 결혼 생활은 좀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채로 결혼합니다. 서로 다른 기대, 서로 다른 접근 방식,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만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서로 불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그 차이를 잘 처리하는 길은 늘 모색해야 합니다. 텅 빈 사랑의 그릇은 부부 서로 간에 논쟁하게 하고 또 물러서게 하고 폭력을 쓰게도 합니다.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 즉 기꺼이 차이점을 인정하고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분위기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그 어떤 것도 사랑에 대한 감정적인 욕구의 충족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결혼한 수많은 부부들이 바로 텅 빈 감정의 그릇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법을 어기고 사고를 치는 것도 바로 그들의 부모들이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표현하기는 하나 잘못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결혼 생활이나 가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 또 사랑의 도취감을 경험한 사람, 서로 최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고상한 꿈을 갖고 결혼했지만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그 꿈을 완전히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서로가 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과 같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잘 사용하여 사랑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살면 그 잠재력으로 개인이나 부부 그리고 부모님과 모두 다 함께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삶을 즐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